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아주 작은 문제고, 다음에 이 역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고자 제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응수해야 될까요? 여기 끊기는 것도. 그러니까 이세돌 사범이 아주 잘 둬서 실리를 조금 벌면서 타결을 했어도 바둑이 만만치는 않죠. 여기서 타결을 또 잘 합니다. 여기를 하나 두고요. 여기로 치는 수가 있어서 이으면 이쪽으로 좀 연결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거기를 해놓고 이제 생명보험 같은 거 자금 하나 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바둑 그때 본 기억으로는 여기하고 이렇게 수습하는 걸 보고요. 역시 이세돌이다. 예? 이길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감탄한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잘 뒀죠. 이렇게요. 급소 공격을 왔지만 이쪽을 잘 수습했어요. 이걸 하나 먼저 쳐놨네요. 그 전에. 그런데 흙이 잘 두고는 있는데 이렇게 또 자꾸 툭툭 끊으니까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쪽이 더 좋죠. 그래서 지금 이 바둑이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는 흙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여기 뛰어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좋은데 이세돌 사범이 그 전에 이제 여기를 하나. 이 바둑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무슨 승부처가 그렇게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끊는 수가 안 돼요. 요 돌이 있어서요. 보통 이렇게 젖혀서 끊어야 되는데 이으면 잡히죠. 이 돌이 절묘하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세돌 사범이 그 수일기를 하고서 응수를 한 거니까 아주 잘 뒀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석점이 크죠. 한 10서너 집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깨지면은 다음에 여기 이런 데 슬슬 깨고 이런 데 들어가면 흙이 이겼습니다. 이 바둑은. 이 장면이에요. 야, 이세돌 사범이 이길 것 같다 하고서 야 이러고 있는데 검토실에서 인류 기사들이 이 바둑을 전 세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 AI의 마지막 고자 제복이 나오는데요. 잊질 않고 이렇게 붙여서 끊었습니다. 물론 이 수는 아주 어려운 수는 또 아니에요. 들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런데 두어지고 나서 보니까 좋은 수다 하는 걸 느끼죠. 그 전에 발견하기는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이 수 뜻이 뭐냐? 단수를 쳤는데 이렇게 선수를 하고요. 때린 다음에요. 손을 빼버렸어요. 아까 요 석점을 이으면 입구자에서 이쪽도 어디 받아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흙이 이 바둑은 이겼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손을 빼고요. 이쪽을 이제 선수를 뽑으려고 가볍게 응수타진을 했는데 부쩍 끊는 수를 다닥 하고 나서 큰 데를 뺏겨서요. 여기를 막히니까 또 여기 막는 선수가 돼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역전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열심히 뒀지만 두 집반을 졌어요. 작은 차이죠. 이 중앙의 이 대목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끊어 잡는 거는 엄청 크거든요. 다음에 여기 나가는 맛도 좀 생기고요. 보통은 있는데요. 요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했을 때가 야, 흙이 아주 탄력 있고 좋은 거죠. 집을 많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수를 넣어서 이렇게 한 거 큰 데를 빼서 그런 데. 그러니까 AI의 바둑을 보면 지금 뚜벅뚜벅 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국면에서 이길 승률, 확률이 가장 높은 수를 찾아서 이렇게 두는 거죠. 그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범이 요즘 그 은퇴가 있죠. 이스라엘 사범의 바둑은 아주 전투적이고요. 바둑이 재밌습니다. 치열하고 아주 재밌어요. 묘수가 많이 나오고요. 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창호 사범도 좋아하시지만 이창호 사범은 마늘로 두고 두 칸 벌리고 이렇게 두잖아요. 뭔가 재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범이 지금 은퇴해서 그 바둑을 못 보여준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인데요. 이스라엘 사범이 이제 신안 비금도 출신이죠. 그러니까 신안군이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천사의 뭐라고 하는데 비금도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인구가 5,000명쯤 된다고 그래요. 섬 인구가 5,000명이면 상당히 큰 섬인데 저도 두세 번 가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범 아버님이 구남매 중에 막내예요. 근데 원래 비금도 땅 절반은 이스라엘 사범 할아버지 때 그 집안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 전부 나눠줬는데 막내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하나 있고 옆에 한 5,000평 정도 돼요. 5,000평 상당히 크죠. 네, 거기다가 이제 어머님이 시금치 농사를 져요. 그 섬초라고 해서 다른 시금치보다 비쌉니다. 한 2배, 1.5배 정도 비싸요. 시금치 농사를 져요. 이세돌하고 이상원 사범이 서울로 유학을 와서 땅을 다 팔았습니다. 옆에 5,000평 되는 땅을 다 팔고 이거 시금치 좀 이렇게 할 거 한 400평만 남겨놓고 그 학비 내느라고요. 다 팔았어요. 서울 유학 보내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세돌 사범이 세계기전에 우승하면서 그걸 도로 다 사들이고 그 옆까지 전부.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아드님들 다 있지만 그 어머님은 뭐 여기 계신 분은 이상훈 사범, 이세돌, 이세돌 이거다 이러지만 어머님은 이상훈이 이거예요. 장남이거든요. 네. 이세돌 몇 억씩 벌어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세돌 사범이 바둑 행마도 빠르고 수읽기도 빠르지만 결혼도 일찍 했어요. 24살 때 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훈 사범이 장남인데 이세돌 사범이 결혼을 먼저 하게 된 거죠. 너무 빨리 가서요. 저희 그 노총각 이상훈 사범도 결혼을 했죠. 지금 한 5, 6년 됩니다. 그게 됐어요. 근데 기사 우리 선배 중에 노총각 한 분 계세요. 아직도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전에 한창 젊을 때죠. 한 30 중반 좀 넘어서 등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같은 등산 그 모임에 여성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서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중요한 승부처에서 등산을 둘이 가는데 텐트를 하나만 갖고 가자고 해갖고요. 그래서 잘린 겁니다. 텐트 2개 갖고 가도 자연스럽게 분위기만 좋으면 2개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미소 짓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집에 가서 미소 짓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그런 뜻이구나. 근데 이분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리면 이제 프로 기사니까요. 그래도 바둑 좋아하는 여성분도 많은 거 아닙니까? 이제 소개를 하면 이분이 마음에 들면은 말을 더듬어요. 평소 말을 잘하는데 여성이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말을 더듬어요. 우리는 말 더듬는다? 마음에 있구나 이거 아는데
같이 나온 상대편 여성은 이 사람이 좀 모질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떨려서 더듬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항상 이렇게 말을 더듬으시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그냥 이렇게 말할 때만 더듬는다고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더듬. 그 말할 때 더듬지 뭐 항상. 네.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아주 그 두뇌가 명석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또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듣는 그 프로듀서들 젊은 애들 있잖아요. 네. 말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 누구죠? 변상일이라고. 아, 변상일 사범은 식민지도 뭐 그러니까 변상일 사범이 그걸로는 그 이창호 다음으로 1인자죠. 말 잘 못하는 거로요. 이창호 사범이 옛날에 생방송 하는데 40초인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방송사고 날 뻔했다는 거니까. 방송에서는 10초 이상 침묵이 계속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방송 사고에 들어가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40초 동안 얘기를 안 해가지고요. 변상일 사범은 어릴 때 제가 지금 가르쳐서요. 아니 박정환도 내가 만나보니까 말을 갖다가 잘 못하더라. 박정환. 그래서 그게 어떠냐면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기사들이 용도가 있어요. 저나 김만수 사범 같은 쪽은 방송용, 해설용이고요. 박정환 사범이나 변상일 사범은 승부용. 저도 한때 승부용이라고 생각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의용이 돼버렸어요. 최사장님도 날카로운 질문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보면은 약간 이래 할 정도로요. 좀 뭐랄까 약간. 아니 맞습니다. 좀 약간 굉장히 순진해요. 아니, 애들은 되게 착해 진짜. 네, 굉장히 순진해서 착하지. 돈도 잘 벌고 네. 아직 형덕이니까 지금 25쯤 됐을 건데요. 말도 많이 해 안 들어요. 말 안 해서 안 하고 그냥 바둑만 두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 자체가 예절을 중시하다 보니까 너무 예의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좀 녹갈해서 그런데 보통 이제 바둑하는 이제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이 연구생 들어가서 입단이 가까워지면 학교 가서 이제 보통 오전 수업을 시키거든요. 오전 수업은 해야 된다. 선생님 입장에서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전 수업도 안 했으면 그 오전에도 바둑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 도장 사범이나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변상일 사범 경우는요. 담임 선생님이 이상훈 사범을 불러다가 얘는 바둑을 하려니까 오전에 안 나와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상훈 사범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변상일 사범이 학교 가서 옆에 하고요. 2개월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바둑하는 애니까 그냥 오전 수업을 안 해도 될 거다. 2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니까요. 선생님이 좀 불안해 했던 거죠. 강의가 뭐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크게 흘러갔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슬 사범이 지금 은퇴를 해서 이 바둑을 못 배워주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아쉽고 팬들로서도 그렇습니다. 다시 복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면은 다시 조금 좀 바둑계가 조금 더 가수들도 컴백하잖아요. 그렇죠. 힘만 더. 그래서 지금 이슬 사범이 다시 복귀해서 좋은 승부를 보여주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박수 한번. 그러니까 김만수 사범은 홍사원을 강의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나온 사람.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세돌 사범 프로필 얘기해주고 저는 듣다 보니까 이건 그냥 전혀 못.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